안녕하세요. 뇌건강 닥터 이채영입니다. 요새 AI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챗 GPT 사용해 보셨나요? 저 해봤는데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AI가 진짜 의사들을 대체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요, 사실은 지금도 사용 중이에요. 병원에서요. 우리가 이제 심장에다가 이렇게 전극 붙여서 하는 이제 심전도, 그다음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 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AI의 일종이라고 하는 머신에 의한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AI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환자들이 이제 의사 보기 전에 초진 설문지 작성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종이로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로봇도 상용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AI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주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가장 AI가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영상 판독이래요. 이제 영상 판독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엑스레이, CT, MRI 한 번 정도는 다 찍어 보셨죠? 예를 들어서 뇌 MRI 한 번 찍었다. 그러면 그게 사진이 몇 장 나올까요? 환자 한 명이 찍으면 예를 들어서 뭐 혈관 사진 같이 찍었다. 그러면 500장, 600장 기본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그걸 어떻게 판독을 하냐면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앉으셔가지고 이제 스크롤을 이렇게 돌리면서 한 장 한 장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요 부분은 정상인데 요 부분은 이상이 있네. 또 뭐 이상이 있는데 이게 뭐 염증이네, 뭐 암이네, 뭐 암이면은 뭐 어떤 암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을 바로 판독이라 그래요. 이제 그거를 한 명만 해도 막 몇백 장씩 나오는데 막 여러 명의 사진을 그렇게 보다 보면 사람인 이상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을 AI가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AI한테 여러 개 아주 많은 사진들, 정상인 사진, 뭐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사진, 뭐 암인 사진, 뭐 골절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얘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암이야, 이게 정상이야. 그러면 이제 AI가 딱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정상입니다. 요거는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미리 좀 어느 정도 알려주고, 그게 뭐 끝이 되면 안 되겠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이제 판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판독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조수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 판단 및 확인은 의사의 몫이 될 겁니다. 또 유전자 검사도 있어요. 유전자 검사는 뭐 흔하게 하는 검사는 아닌데 뭐 피, 뭐 혈액이나 아니면 뭐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봐서 진단에도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항암제를 쓰던지 뭐 항암제를 쓴다면 어떤 뭐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자도 우리 몸에 굉장히 많고 그 유전자의 변이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변이라도 다른 어떤 그 환자마다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이제 유전자의 다양한 변이랑 환자의 어떤 그 임상적인 그 데이터를 같이 합해서 그야말로 환자의 맞춤 치료, 개인별 맞춤 치료를 실현할 수 있는데 AI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흔한 질환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질환도 있습니다. 뭐 정말 의사생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질환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AI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어떤 특수한 굉장히 드문 질환들도 AI가 딱 찾아내가지고 이건 요거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의료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큰 병원 가야 된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게, 사실은 흔한 질환, 뭐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다 모두들 다 이렇게 겪어보는 그런 질환에 있어서 큰 병원을 간다는 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드문 질환일수록 어떤 그 센터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드문 질환일수록 뭐 어떤 병원에서 뭐 잘하는 병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환자들은 자꾸 그 병원만 가고, 그러다 보면 그 병원에 환자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드문 질환이면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본 경험이 좀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드문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큰 병원, 경험이 많은 병원의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 AI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면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AI는 그 드문 질환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큰 병원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안 가더라도 조금 더 쉽게 의료의 접근성을 낮춰서 그런 어떤 드문 질환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이랑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에서도 일정 부분은 AI가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현재도 외과 선생님들이 어떤 뭐 갑상선 뭐 수술이라든지 뭐 전립선 수술 이렇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이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로봇이 막 혼자서 막 수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정 수술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 로봇 팔이 실제 그 환자 몸에 작용을 해서 의사는 멀리서 어떤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근데 이제 그 조정하는 그대로 이제 그 수술이 진행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걸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AI가 조금 더 똑똑해지면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의사는 이제 수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독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 이건 이렇게 하자,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주면서 수술이 진행이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의료 수준 자체가 이제 올라가면서 아주 그 단순 노동에서 비롯되는 어떤 실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지는 그런 역할을 AI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I가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서 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분야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가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